올해 58세 김진수 씨는 10년 전부터 B형 간염을 앓아왔습니다. 평소 꾸준히 약을 먹으며 관리해왔지만 최근 한 달 사이 이유 없는 피로감이 계속됐습니다. 오른쪽 윗배가 자꾸 묵직하고 밥맛도 없었습니다.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불러 식사량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정기검진을 받던 날 CT 촬영을 마친 진수 씨. 모니터를 보던 의사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간에서 여러 개의 종양이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종양이 여러 곳에 퍼져 있어 수술이 어려운 상황. 진수 씨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발견된 여러 개의 종양. 대체 김진수 씨의 몸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놀랍게도 원인은 간암이었습니다. 간암이 발견됐을 땐 이미 진행된 경우가 많다는데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침묵의 장기, 간암 바로 알기, 그 비밀을 파헤쳐 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영상의학과 이영남 교수님과 함께 침묵의 장기, 간암에 대해 알아볼게요. 간암은 어떤 질환이고 간은 왜 침묵의 장기라고 불리나요? 간암은 간 세포에서 발생하는 악성 종양으로 우리나라에서 비교적 흔하게 발생하는 암 중 하나입니다. 간은 통증을 느끼는 신경세포가 적어서 초기 손상에는 통증이 거의 느껴지지 않으며 상당 부분이 손상되어도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이 상당히 진행될 때까지 특별히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침묵의 장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증상이 있어서 병원을 방문한 경우에는 이미 질환이 진행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간암의 주요 원인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다른 부위에서 전이된 경우보다는 원발성 간암이 더 흔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간암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만성 B형 간염과 C형 간염입니다. 이런 바이러스 감염이 오랜 기간 지속되면 간에 만성염증이 생기고 시간이 지나면서 간경변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간경변 상태에서는 정상 간세포가 반복적으로 손상과 재생을 거치면서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B형, C형 간염 및 간경변 환자분들은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암을 조기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간암의 초기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신호가 나타날 때 병원을 찾아야 하나요? 앞에서 침묵의 장기로 소개드렸던 것처럼 초기 간암은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이 진행이 되면 간이 있는 오른쪽 상복부 불편감이나 통증, 10% 이상의 체중 감소, 식욕 저하, 피로감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간경변증 환자분들은 작은 변화라도 놓치지 않으셔야 하겠습니다. 또한 황달이나 복수가 발생할 때에는 이미 간 기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의 가능성이 있어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간암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는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할까요? 간암 조기 발견을 위해서는 복부 초음파 검사와 혈액 검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초음파 검사에서는 1cm 이상의 종양을 민감하게 찾아낼 수 있으며 혈액 검사에서는 간 기능과 함께 종양 표지자 수치를 확인하게 됩니다. 고위험군은 보통 6개월 간격으로 정기 검진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조기에 발견될수록 치료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생존율이 크게 향상되기 때문에 정기적인 추적 검사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교수님과 함께 알아보는 Yes or No! 간 수치가 정상이면 간암 걱정 안 해도 된다? 정답은 NO입니다. 간 수치가 정상이라고 해서 간암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간 기능 검사는 간 손상 정도를 보는 지표이지 암의 존재 여부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검사는 아닙니다. 실제로 초기 간암 환자 중에는 간 수치가 정상 범위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위험군 환자는 간 수치와 관계없이 정기적인 초음파 검사와 혈액 내 암 표지자 검사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 더 Yes or No! 간암은 수술이 유일한 치료 방법이다? 정답은 NO입니다. 간암이 비교적 초기 단계이고 간 기능이 충분히 유지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술이 가장 좋은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 기능이 좋지 않거나
종양의 위치나 범위 때문에 수술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양한 비수술적 치료 방법을 통해 병을 조절하거나 치료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수술 여부 자체가 아니라 환자의 상태에 맞는 최적의 치료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럼 간암의 치료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치료 방법은 종양의 크기와 개수, 위치, 그리고 무엇보다 남아있는 간 기능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양이 한 군데에 국한되어 있고 간 기능이 충분하다면 수술을 고려할 수 있지만 간경변이 심하거나 종양이 여러 군데에 있는 경우에는 수술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고주파 치료, 화학색 전술, 방사선 치료, 방사선 색전술, 전신 항암 치료 등 다양한 방법을 환자의 상태에 맞게 선택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특정 치료가 모든 환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환자의 간 기능과 전신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자분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간암 치료법 중 하나인 방사선 색전술은 어떤 원리로 암세포를 치료하는 건가요? 간은 우리 몸의 다른 장기와 달리 혈액을 공급받는 통로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간 동맥이고 다른 하나는 간 문맥입니다. 정상 간 조직은 주로 간 문맥을 통해 혈류를 공급받는 반면에 간암은 대부분 간 동맥을 통해 혈류를 공급받습니다. 방사선 색전술은 바로 이 차이를 이용한 치료입니다. 암으로 가는 간 동맥을 혈관 조영술을 통해 실시간 영상으로 확인하면서 그 혈관 안으로 정확히 찾아 들어가 방사선을 방출하는 작은 입자를 주입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간 기능을 보존하면서 암 조직을 선택적으로 치료할 수 있겠습니다. 방사선 색전술이 특히 적절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방사선 색전술은 크게 두 가지 상황에서 고려됩니다. 이때 종양의 크기와 위치는 치료의 방향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첫 번째는 종양이 한쪽 간에만 국한되어 있어 암을 완전히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하고 싶지만 고령이거나 전신 상태 때문에 수술이 부담스러운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병변이 넓게 퍼져 있거나 양쪽 간에 다 위치해 있는 경우에는 암을 완전히 제거하기는 어렵지만 암의 진행을 늦추고 병을 안정적으로 조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방사선 색전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방사선 색전술을 받기 전에 반드시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면서요? 왜 사전검사가 중요한가요? 사전검사는 방사선 색전술 치료의 안정성을 확인하는 매우 중요한 단계로 보통 치료 1, 2주 전에 혈관 조형 검사를 시행합니다. 간암으로 향하는 혈관 구조를 확인하고 치료 중 방사선이 숨쉬는 이 폐로 얼마나 이동할 수 있는지를 미리 평가해야 합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치료 계획을 세우고 환자에게 적절한 방사선 용량을 정하게 됩니다. 만약 폐로 과도하게 이동할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되면 폐의 손상을 줄이기 위해서 방사선 용량을 조절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치료 방법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간암을 예방하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나요? 간암 예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만성 간 질환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B형 간염은 예방 접종을 통해 감염을 막을 수 있고 이미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에 감염된 경우에는 정기적인 진료와 항바이러스 치료를 통해 간암 발생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과도한 음주는 간경변과 간암 위험을 높일 수 있으므로 절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비만과 지방간도 간암 위험과 관련이 있어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고위험군에서는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조기에 간암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예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간암 환자와 가족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당부 말씀이 있다면요? 간암 진단을 받으면 많은 분들이 큰 두려움을 느끼십니다. 하지만 간암 치료는 과거에 비해 다양한 치료 방법이 발전해 있고 환자의 상태에 맞는 치료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간암 치료의 목표는 단순히 암의 크기를 줄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환자의 삶의 질과 생존 기간을 함께 고려하는 데 있습니다.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하며
차분히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 계획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침묵의 장기, 간암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조기 발견이에요. B형 간염, C형 간염, 간 병변증 환자라면 3개월에서 6개월마다 정기검진을 꼭 받으시는 게 좋겠어요. 침묵의 장기라고도 불리는 간을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미리 지켜주세요. 오늘 유익한 설명해주신 영상의학과 이영란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저 메디에도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메디엘의 간암 미스터리 완벽 해결. 간암은 우리나라에서 비교적 흔하게 발생하는 암으로 간세포에서 발생하는 악성 종양을 말해요. 침묵의 장기라고 불리는 만큼 간암 초기에는 통증이 거의 느껴지지 않아요. 하지만 간암이 진행된 후에는 오른쪽 입배가 불편하거나 아프고 체중 감소, 식욕 저하, 피로감 등의 증상이 나타나요. 만성 B형 간염, C형 간염, 그리고 간경변이 있는 분들은 간암의 발생 가능성이 더 높은데 꾸준히 초음파 검사와 혈액 검사 등 정기 검진을 받으시는 게 좋겠어요. 간암을 치료할 때는 종양의 크기와 개수, 위치와 남아있는 간 기능에 따라 치료 방법을 결정하게 돼요. 수술적 치료뿐만 아니라 방사선 색전술, 화학 색전술, 고주파 치료 등 비수술적인 방법으로도 치료가 이뤄져요. 평소 간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만성 간질환 관리하기, 과도한 음주 피하기,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습관 유지하기를 꼭 기억해야 해요.